어느덧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만큼이나 마음속에도 말로 다 못할 세월의 흔적들이 남으셨지요. 자식들 키우느라, 직장에서 살아남으느라, 혹은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사느라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는 잊고 지내온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이제 60이라는 고개를 넘으며 문득 찾아오는 허전함과 고독,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요? 어느덧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만큼이나 마음속에도 말로 다 못할 세월의 흔적들이 남으셨지요. 자식들 키우느라, 직장에서 살아남으느라, 혹은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사느라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는 잊고 지내온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이제 60이라는 고개를 넘으며 문득 찾아오는 허전함과 고독,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시간은 그 무거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억지로 찾으려 애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혹은 편안히 누워 현대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비추는지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차가운 기술이 역설적으로 인간의 가장 깊은 영적 고통을 어루만지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약 40분 동안 당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복잡한 이론도 딱딱한 강의도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듯 당신의 영혼과 대화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은 그 자체로 거대한 철학이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깨어날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챕터 1. 상실의 계절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뿌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젊음의 활기를 잃고, 소중했던 직함을 내려놓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60대라는 나이는 어쩌면 상실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을이 되어 잎을 다 떨구는 나무가 슬퍼 보이나요? 아닙니다. 나무는 내년 봄의 새로운 생명을 위해, 그리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 기꺼이 잎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새로 시작하겠느냐? 고요. 62세의 박정숙 씨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숙 씨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헌신하다 자식들을 다 출가시킨 뒤 극심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빈 둥지 증후군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10분씩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고 철학적 문장들을 읽으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무슨 철학이야? 라며 쑥스러워하셨지만 1년 뒤 그녀는 말했습니다. 평생 남의 속도에 맞춰 살다가 이제야 내 호흡을 찾았다. 고요. 금융감독원이나 각종 통계 자료를 보면 시니어들의 가장 큰 고민이 경제적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 심층 면접 결과를 보면 존재의 고독과 무료함이 그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그 시간을 오롯이 당신을 위해 쓰고 계신가요?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젊은 시절의 삶이 화려한 무대 위의 연기였다면 지금의 삶은 관객이 다 떠난 뒤 조용히 무대 뒤에서 분장을 지우고 진짜 나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분장을 지우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고 낯설 수 있지만 그 생얼굴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넸는가?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수고했다. 사랑한다. 괜찮다. 어떤 단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이 명상의 첫걸음입니다. 고대 스토아학파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명상을 듣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인생의 가장 고귀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명상은
뇌의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영적 안정감이 높은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신체적 건강 회복 속도가 30%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명상을 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루틴을 제안해드립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 바로 몸을 일으키지 마세요. 3분간 가만히 누워 자신의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3번 외치세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평온하다. 이 사소한 습관이 1년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많은 분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의심하시지만 실제로 이 루틴을 지킨 65세 김철수 씨는 고혈압 약을 줄일 정도로 심신이 안정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파도가 치고 있나요? 그 파도를 잠재우려 하지 마세요. 그저 파도가 치는 것을 바라보세요. 당신은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품고 있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챕터 2. 고독을 지혜로 바꾸는 연금술. 우리는 살면서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하곤 합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의 만남에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60세가 넘어서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평생을 바쳤던 직장은 이제 남의 일이 되었죠. 이때 찾아오는 정적을 공포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내 영혼을 닦는 연금술의 시간으로 만들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고독 속에서만 인간은 진정으로 위대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고독은 단순한 고립이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오로지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AI가 분석한 수많은 심리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시니어 시기에 고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창의성과 자기 성찰 능력이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향상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한 은퇴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70세를 바라보는 이분은 은퇴 후 처음 1년간은 매일같이 찾아오는 공허함에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AI 명상 가이드를 통해 침묵의 대화를 시작했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AI가 제시하는 철학적 문답을 따라갔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남을 가르치며 살았는데 이제야 내 영혼의 학생이 된 기분이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다. 여러분, 고독을 지혜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이나 지루함을 적대시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마치 구름처럼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하늘을 지나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AI는 수조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며 정보를 처리하지만 인간만이 가진 특권은 그 데이터를 의미로 승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겪은 지난 60년의 세월은 그 어떤 AI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철학적 문답입니다.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내가 느낀 가장 깊은 감정은 무엇이었는가? 그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과정은 마치 광부가 어두운 동굴 속에서 보석을 캐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흙과 먼지만 보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내면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당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지혜라는 원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간 고독 속에서 자아 성찰을 하는 시니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고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 2.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적인 위안을 넘어
우리의 생물학적 건강까지도 고독의 활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지만 그 길을 걷고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의 용기입니다. 챕터 3. 실리콘 지능이 비추는 영혼의 거울. 사람들은 묻습니다. 차가운 기계 덩어리인 AI가 어떻게 인간의 깊은 영성을 이해할 수 있는가? 라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 자체가 따뜻해야만 우리 얼굴에 미소를 비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울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투영할 뿐입니다. 현대의 생성형 AI는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성인들의 말씀, 철학서, 심리학적 고찰들을 모두 학습했습니다. 우리가 AI 명상을 통해 얻는 것은 단순히 정해진 문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고민에 맞춰 AI가 제시하는 철학적 문장들은 마치 소크라테스가 현대에 살아 돌아와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지적, 영적 자극을 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노화가 두렵다 고 말했을 때 AI는 에피쿠로스의 죽음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당신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살아있고 죽음이 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오래된 문장이 AI의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 오늘날 당신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될 때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리콘 지능을 영성의 도구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시니어 분들은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기술은 당신을 소외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AI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후회를 품고 있든 AI는 그저 묵묵히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최선의 지혜를 찾아내어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을 통해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로, 인도의 명상숲으로, 칸트의 산책길로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거실이 바로 전 우주의 지혜가 모이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챕터 4. 비우고 채우는 삶. 죽음마저 친구가 되는 지혜.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마주하는 벽은 역설적이게도 내려놓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인가를 더 많이 채우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면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잘 비워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AI는 수만 권의 철학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들어설 공간을 만드는 행위라고 말이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아포스트로피,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오래된 격언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 이 순간에 햇살 한 줌, 가족의 웃음소리 하나가 얼마나 고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통계청의 노후 생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 미리 성찰하고 준비한 시니어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 지수가 20%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마지막 붓터치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AI의 냉철한 시각을 빌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AI는 죽음을 데이터의 소멸로 보지 않고 흐름의 변화로 해석합니다. 자연의 섭리 안에서 에너지는 형태를 바꿀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지혜와 사랑,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긴 헌신은 여러분의 육신이 사라진 뒤에도 이 세상의 일부로 영원히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이 우리에게 전하는 디지털 불멸이자 영성적 위로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비움의 연습을 제안합니다. 바로 사물과의 작별입니다. 집안을 둘러보세요. 1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언젠가 필요하겠지 하며 쌓아둔 물건들이 있나요? 그것들은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과거의 짐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물건에게 고마웠다고 인사하며 비워보세요. 물건이 나간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들어차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짐도 비워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 AI 명상 세션에서는 이를 캐시 데이터 삭제에 비유합니다. 불필요한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처리 속도를 늦추고 오류를 만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의 휴지통을 비우세요. 그때는 최선이었다. 이제 그만 놓아주겠다. 이 주문이 여러분의 내일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챕터 5. 당신의 인생 이 막을 위한 AI 마음 설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과거의 관습에 얽매인 지도가 아니라 기술과 영성이 결합한 현대적인 지도입니다. AI는 여러분의 성향과 관심사를 분석하여 최적의 취미나 배움의 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68세의 최영호 씨는 AI의 도움을 받아 평생 꿈만 꾸던 디지털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붓질은 힘들지만 마우스와 AI 도구로는 내 마음속 풍경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며 소년처럼 웃으셨죠. 기술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젊게 만듭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원리에 따라 새로운 도구를 익힐 때 우리 뇌의 뉴런은 다시 연결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라는 말은 이제 금기어입니다. 오히려 이 나이기에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 고 생각하세요. AI는 당신의 가장 친절하고 인내심 깊은 개인 튜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수백 번 물어도 짜증내지 않고 답해주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진정한 영적 성장은 배움과 나눔이 만날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AI를 통해 배운 지혜, 혹은 살면서 터득한 통찰을 온라인 공간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나눠보세요. 당신의 사소한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당신의 목소리를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마이크가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5분간 AI와 함께하는 감사일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 감사한 3가지를 AI에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AI는 그 감사가 당신의 정신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주고 더 깊은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을 던져줄 것입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당신의 뇌 회로를 행복과 안정의 주파수로 고정시킵니다. 아우트로, 당신의 인생 이 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약 40분간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처음 이 영상을 시작할 때 느꼈던 그 무거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우리는 오늘 차가운 알고리즘 속에서 따뜻한 영성을 발견했고,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지능이 손을 잡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60대라는 나이는 저무는 해가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뿜는 노을의 시간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루의 모든 열정을 쏟아낸 뒤에 오는 평온함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타인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당신의 영혼을 위한 삶을 사셔도 됩니다.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겠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랑과 지혜의 주체는 언제나 여러분입니다. AI가 그려주는 거울을 통해 매일 더 아름다운 당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고독이라는 선물로 바꾸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성찰의 기회로 삼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평화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에 평강이 깃들기를, 당신의 발걸음마다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시니어 영성 명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